네, 안녕하세요. 프로스키어 김창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강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시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헷갈려 하기도 하는, 과연 여러분들이 전환 구간에서, 그렇죠, 업 동작을 하면서, 이제 노멀하게 업 동작을 하면서 회전에서 회전으로 넘어갈 때, 전환 구간을 할 때 과연 아랫발로 업을 할 것이냐, 혹은 윗발로 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저의 경험과 지식에 맞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스키를 타시다 보면 이제 회전을 하게 돼요.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회전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그 섹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턴을 하시는 턴 구간이 있고요. 턴하고 턴 사이에, 그쵸, 중심이 이동되고 에지가 교환되는, 날이 바뀌는 전환 구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턴 구간에서는, 회전 구간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중을 주면서, 스키에 하중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피보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지를 세우면서 스키가 설면을 그립하면서 실제로 스키가 이제 회전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회전 구간이고요. 전환 구간은 이제 트랜지션이라 그래요. 트랜지션, 그렇죠, 전환입니다. 그래서 혹은 뭐 시프트라고도, 뭐 시프트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턴에서 턴 사이에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우회전을 합니다. 오른쪽 턴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에지 섰던 게, 그쵸, 다시 좌회전으로 넘어가면서 에지가 반대쪽으로 바뀌는 에지 교환도 전환 구간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세가 또 바뀌게 돼요. 자세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서, 그쵸, 약간 우회전에서 왼쪽으로 앵귤레이션을 잡아서, 그쵸, 회전했던 게 이 자세가, 그쵸, 이 왼쪽으로의 외경 자세가 다시 제가 좌회전으로 바뀌면서, 왼쪽 턴으로 바뀌면서 오른쪽으로의 어떤 외경 자세, 그렇죠, 그리고 하체의 내경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자세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보면은 하중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회전을 하실 때는, 자, 하중을 주로 이제 메인이 왼발에 하중이 많이 가겠죠, 그렇죠, 왼발에 하중을 주면서 이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전환 구간을 하게 되면은 중심이 넘어가면서 하중이 바로 저의 오른발로 넘어가면서 좌회전, 왼쪽 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자, 여기서 제가 회전을 할 때 업을, 보통 이제 회전할 때 노멀하게 타면은 이제 업 동작을 하면서, 그렇죠, 업 동작을 하면서 약간 크로스오버가 나오면서, 그렇죠, 크로스오버라는 거는 스키의 지지점에 대해서 몸의 중심점, 그쵸, 중심점이 움직이는 걸 크로스오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양 스키의 지지점, 이 스키가 이제 지지점이죠. 지지점은 그대로 직진을 하고요. 중심점이 위에서, 지지점의 위에서 전환이 되는 거는 크로스오버라 그러고요. 반대로, 그쵸, 자, 중심점은 그대로 있고, 그쵸, 지지점, 스키가 아래쪽으로 바뀌어 주는 거는 크로스 언더, 혹은 언더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하실 때, 여기서 하실 때요, 제가 이제 우회전이 끝나고 좌회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업 동작을 하면서 다음 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이 발이 우회전에서 왼발이 바깥발이었어요. 업을 하면서, 업 동작을 하면 넘어갈 때 오른발로 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자, 우회전에서 좌회전 넘어갈 때 여기서, 자, 제가 왼발이 바깥발이었죠? 여기서 왼발로 업을 하면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턴에 들어가서 전환을 할 때 윗발로, 그렇죠, 윗발로 일어나면서, 윗발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우회전이 끝나고요, 좌회전으로 넘어갈 때 윗발로, 다음 턴에 바깥발로 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사실은 정통적인 업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정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전 턴의 바깥발에서 다음 턴의 바깥발로 업을 하는 게 바로 어떤 정통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업 동작에 이제 바깥발을 쓰는 방법인데요. 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비디오를 준비하겠는데,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이제 완전한 패러럴 상태로 턴을 시작하는 순간을 볼 시간입니다. 물론 능숙한 스키어는 턴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겉보기에 쉽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은 미리 무게 이동하기입니다. 턴을 만들기 전에 미리 체중을 위쪽 스키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리 무게 이동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산 아래쪽에 있는 바깥쪽 스키를 타며 다음 턴에 접근합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 스키로 스텝을 밟고 회전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크게 들일 필요 없이 그냥 몸을 아래쪽으로 기울이며 새로운 턴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무게 이동하기입니다. 미리 무게 이동하기는 아주 미묘한 것이어서 몇 번 더 들여다봐야만 됩니다. 다리와 부츠와 스키를 들여다봅시다. 이처럼 항상 똑같은 동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핵심은 다음 발로 무게를 옮기는 동작을 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회전을 하는 도중도 아니고 후도 아닙니다. 아래쪽 스키에서 위쪽 스키로 옮기는 것은 발을 틀기 전에 해줍니다. 먼저 체중을 옮기고 그리고 나서 턴을 합니다. 자, 이 비디오를 보시면 이 비디오는 이제 조금 이제 스키를 오랫동안 타신 분들, 우리나라 매니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니또 할아버지의 니또 테아다 프로레스, 좀 이름이 좀 어렵네요. 니또 할아버지, 저희는 보통 이제 니또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니또 할아버지가 1993년도에 상당히 이제 좀 전설적인 스키 교습서를 내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스키 기술의 돌파구라는 교습서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브레이크스루 온 스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1, 2, 3편까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쵸, 상당히 정통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얼리 웨이트 트랜스포 혹은 얼리 웨이트 쉬프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중 이동하기예요. 미리 하중 이동하기. 그래서 비디오를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턴이 끝나고, 그렇죠? 턴이 끝나고 바깥발이 끝나고 다음 턴에 들어갈 때 이미 중심이 넘어갈 때 바깥발로 디뎌놓고 미리 다음 턴 바깥발로 디뎌놓고 중심을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그렇죠? 아주 상당히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자, 턴이 제가 우회전해서 턴이 끝났어요. 끝나고 여기서, 그쵸, 턴이 끝나고 사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노멀 스키 시절, 컨벤셔널 스키 시절이었는데, 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턴이 끝나고 미리 이 발로 디뎌놓고 그 다음에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스키가 지금처럼 카빙 스키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제 카빙 스키가 나온 게 1992년도에 그 엘란사에서 파라볼릭이라는 스키가 나온 걸 처음으로 이제 치는데요. 그 전에는 다 이제 보통 컨벤셔널 스키, 노멀 스키라고 그러죠. 일자 스키. 스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키를 보시면요. 앞뒤가 넓고 가운데가 좁아요. 이걸 사이드 컷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컷. 사이드 컷이 있음으로써 조금 더 스키가 잘 휘어지고, 스키가 잘 휘어짐으로써 회전이 쉽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보급이 된 거는 90년대 말이고요. 이제 니또 할아버지가, 그렇죠, 비디오를 내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뭐 카빙 스키란 거는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대중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멀 스키, 그렇죠, 혹은 컨벤셔널 스키는 일자 스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회전성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뭐 스키를 기울이기만 해서 회전이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키를 잘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회전 전반부에 약간의 테일을 좀 밀어주면서 피봇을 많이 써야 됐어요. 피봇을.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스키가 잘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에 피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하중이 와야 됩니다. 하중이 온 상태에서 피봇을 할 수 있지, 여기서 하중이 안 옮겨지면은, 그쵸, 피봇이 하더라도, 그쵸, 하중이 안 가기 때문에 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발이 꼬이고. 그래서 그 당시 비디오에서는 미리, 그쵸, 미리 이 발로 하중을 옮겨놓고 넘어가면서 이 발을 피봇을 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정통적인 방법은 바깥발에서,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디뎌서, 그쵸, 뭐 딛고 일어난다는 느낌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쵸.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일어나면서, 그쵸, 몸을 넘기는 게 이제 정통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현대 스키 와서도요, 이런 어떤 이제 다음 턴에 바깥발로 디뎌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스키가 지금처럼 카빙 스키는 회전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스키를 여러분들이 에지만 많이 세우시고, 그렇죠, 에지만 많이 세우고 하중만 밟아주기만 해도 스키가 많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가는데 만약에 카빙 스키를 여러분들이 신으셨다 그래도 베이직한 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력이 적은 경우에는 원심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낙하력이 적기 때문에 스키가 많이 휘지가 않아요. 많이 휘지가 않고 몸이 안쪽으로 기우는 내경각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스키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경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회전 전반부에 낙하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중력 같은 걸 많이 못 받아요. 그럴 경우에는 회전 전반부터 피봇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스키를 조금 더 인위적으로 돌려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베이직한 턴에서는 외력이 적은 경우, 저속이라든가 완삼이라든가 약간 얕은 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정통적인 방법을 그쵸 써가지고 바깥발에서 그쵸 바깥발에서 다음 턴 바깥발로 업을 하시면서 턴을 하셔가지고 피봇을 사용하면서 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쵸, 유리하다는 얘기죠. 100%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유리합니다. 효율적이에요. 그쵸.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이제 이렇게 중심 이동을 할 때, 하중 이동을 할 때도 리또 할아버지의 비디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여기 턴이 끝나고 바로 옮겨서 이렇게 하시긴 사실은 좀 상당히 극단적인 예고요. 사실 현대 스키에서는 그 기술은 사실은 조금 현대 기술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음 턴에 그쵸 이전 턴에 바깥발 제가 우회전을 했을 때 왼발로 그쵸 왼발로 다운이 끝났죠. 그쵸 끝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쵸 오른발로 일어나주고 뉴트럴로 온 다음에 다시 바깥발을 밟아준다. 그쵸 지속적으로 바깥발을 서서히 밟고 그쵸 일어났다가 다시 다운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쵸 보통 카빙 스키지만은 외력이 적은 그쵸 베이직한 턴에서 바깥발 위주의 어떤 안정적인 스키, 그 조작성이 좋은 스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연습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하는 연습인데요.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서 자, 안쪽 발이 뒤를 들어주는 거예요. 뒤를 들어주시고 업을 하시면서 자, 이 발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서 이 발을 디뎌주는 거예요. 예, 디뎌주고 다시 자,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면서 그렇죠. 다시 왼쪽으로 좌회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또 업을 하시면서 다음 턴에 이제 왼발이 바깥발이 되는 것도 내려놓고요. 자, 다음 턴에 바깥발을 디뎌주고, 예, 약간 눌러주면서, 그죠? 약간 눌러준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내려놓으면서, 살짝 밟아주면서 또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다음 회전이 우회전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가는, 그쵸? 저속에서요. 혹은 베이직한 턴, 완사면이라든가 약간 얕은 턴에서의 조금 더 안정적인 컨트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쉬운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연습을 이제 한번 같이 내려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바깥발로 이제 바로 다이락트하게 중심 이동하는 바깥발로 일어나는 거죠. 업을 하는 걸 이제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턴을 하시면서 안쪽 발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업을 하면서 바로 안쪽 발을 들고 바깥발을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약간 깡총발 뛰는 느낌으로 해서요. 그렇죠. 다시 와서 업을 하면서 바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자, 왼발 바깥발에서 오른발 다음 턴에 바깥발로 가는 거죠. 다시 자, 업을 하면서 바깥발에서 바로 바깥발.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바깥발을 연습하는 어떤 드릴로서 혹은 바깥발을 이용해서 그렇죠. 바깥발을 밟아주면서 피보팅을 하는 드릴로서는 좋은데 현대의 어떤 스키 움직임, 카빙에 맞는 어떤 그런 움직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깥발에서 바로 바깥발. 그렇죠. 자, 그렇게 바깥발 하시면서도 이게 되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셔야 돼요. 기울여서 그렇죠. 약간 극단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어느 정도 외경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외경을 많이 잡아주는 거는 이제 바깥발 연습에는 좋겠지만은 너무 극단적으로 외경이 많이 나오는 거는 현대 스키의 어떤 그런 기술 컨셉하고는 조금 사실은 그렇죠.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바깥발에서 다시 바깥발. 다시 왔다가 바깥발에서 바로 바깥발. 자, 이렇게 바깥발 디뎌주면서 저속인 상태에서 이렇게 디뎌줘야지만 저속인 베이직한 턴에서 제가 여기서 왼발로 가면서 바로 이제 왼발에 피보팅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와서 이렇게 가면서 오른발 피보팅을 바로 사용하고 약간 테일을 밀면서 왼발 테일 약간 밀어주면서 피보팅을 사용하고 다시 오른발 테일 약간 밀어주면서 피보팅을 사용하고 그렇죠. 조금 베이직한 훈련인 거죠. 베이직한 턴 그렇죠. 조금 더 외력이 별로 없거나 경사가 별로 없거나 턴호가 약간 얕은 느낌에서의 어떤 베이직한 턴에서의 그렇죠. 바깥발에서 약간 좀 극단적이긴 한데 바깥발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직한 턴에서는 카빙 스키지만은 조금 더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가는 게 좀 더 스키를 피보팅 시키거나 그렇죠. 스키거나 혹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더 밸런스를 잡거나 혹은 이렇게 어려운 화면에서 그렇죠. 좀 여러분들이 좀 베이직한 턴에서 그렇죠. 조금 더 턴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베이직한 턴에서는 여전히 바깥발에서 다음 턴에 바깥발로 가는 훈련을 하시거나 약간 컨셉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렇죠? 조금 더 유리한 스킹 스타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바깥발에서 안쪽 발로 거쳐서 바깥발로 가는, 그렇죠? 약간 더 그렇죠? 모던한, 그렇죠? 좀 더 현대 기술에 맞는 그런 움직임을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연결해서 이제 회전에 바깥발에서 안쪽 발을 거쳤다가 바깥발로 이제 연결하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제 우회전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할 때는 왼발이 회전의 바깥발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바로 오른발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왼발을, 그쵸? 약간 미묘하게 이제 이 발이 다음 턴에, 이전 턴에 바깥발이었지만은 다음 턴에 안쪽 발이 되는데 미묘하게 약간 안쪽 발을 사용하시고 바깥발로 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쪽 발로 업을 한다는 의미는 턴이 여기서 끝나고요. 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안쪽 발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게 조금 외력이 크거나 스피드가 빠른 어드밴스드한 회전에서 쓰는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에 끝날 때까지 계속 안쪽 발로만, 그쵸, 중심을 유지하게 되면은 바깥발이, 그쵸, 그립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 어드밴스드한 회전에서 상당히 안정감이 떨어지거나 잘못하면 안쪽으로 뭐 넘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안쪽 발로 업을 한다는 의미는 회전의, 자, 턴이 끝나고 회전의 시작에서 요 엣지를 약간 릴리스 하는 순간까지 약간 안쪽 발을 의식을 해서 그 다음에 바깥발로 약간 시간차를 두고 시간에 약간, 그쵸, 렉을 가지고 한다는 의미지, 여기서 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쵸, 안쪽 발로 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쵸. 다시 특히 또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안쪽 발로 회전을 시작하시더라도 바로 다음 턴에 바깥발로 연결을 해줘야지만, 그쵸,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또 안정적인 회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회전을 마칠 때요, 회전을 맞춰서 다음 턴으로 전환을 할 때 바깥발에서 안쪽 발을 일부 사용하고 바깥발로 가는 이제 그런 전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방법이 대두가 된 거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카빙스키가 약간 보급이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카빙스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992년도에 엘란의 파라볼릭이라는 스키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 그렇죠, 제조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이제 카빙스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1995년도에 일본의 노자와 온센에서 인터스키 콩그레스, 인터스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어떤 화합의 장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스위스 데모팀이 그 당시에 카빙스키를 가지고 처음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도자들은 아직은, 그렇죠, 카빙스키보다는 기존의 컨벤셔널 스키, 노멀 스키를 신고 이제 지도를 하거나 이제 시범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엘란 그 스위스 데모팀이 인터스키 대회에서, 그렇죠, 카빙스키를 이용해서 몸의 내경각을 많이 잡아주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 내경각을 많이 쓰는 기술을 많이 쓰는데요. 몸을 많이 기울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깊은 카빙턴을 그리는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센세이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카빙스키가 그 다음부터 이제 90년대 말부터 해서 뭐 2000년대까지 계속 이제 보급이 많이 됐고, 현재는 뭐 거의 이제 컨벤셔널 스키는 자취를 감췄다고 보셔도 사실은 큰 어이가 없는데요. 그죠? 큰 어떤 무리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카빙스키의 특징은 사이드 컷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앞뒤가 넓고 가운데가 좁아서 사이드 컷이 크기 때문에 스키를 기존의 컨벤셔널 스키, 일자 스키보다 돌리기가 상당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카빙스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스키를, 그렇죠, 기울이고 에지를 세우고 약간의 하중만 가해서 스키가 휘기 시작하면은 거의 보면은, 그렇죠, 컨벤셔널 스키에 비해서는 거의 자동으로 스키가 돌아간다. 그렇죠? 뭐 자동차 운전을 보면은 수동 기어가 있죠. 그리고 자동 기어가 있는데, 그렇죠, 마치 자동차의 자동 기어처럼 쉽게 회전이 되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카빙스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카빙스키가 생기면서 기술의 발전도 많이, 이제 스키 기술의 발전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내경각이 커지게 됐어요. 내경각이라 그러면은, 외경이라 그러면은 몸을, 그렇죠, 바깥쪽으로 꺾어주는 걸 외경이라 그래요. 앵귤레이션이라 그러죠. 앵귤레이션. 그리고 내경이라 그러면 몸 자체를 안쪽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클리네이션이라 그래요. 인클리네이션. 그렇죠. 기존의 스키는 회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몸을 안쪽으로 많이 기울이게 되면은 스키 안쪽 발이 걸리면서 전도하고 넘어지거나 뭐 밸런스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카빙 스키는 특히 사이드 컷이 큰 스키들은, 그렇죠, 몸을 조금 더 다소 안쪽으로 좀 많이 기울여도, 그렇죠, 쉽게 기존의 컨벤셔널 스키에 비해서 회전이 되면서 내경각이, 그렇죠, 커지는 기술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경각이 커지게 됨으로써 어떤 부분이 중요해졌냐면은 안쪽 발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안쪽 발의 역할이. 그렇죠. 기존에는 아까도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지만은 니또 할아버지 시절에는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바로 갔었죠. 안쪽 발은 그냥 바깥발을 따라가는 역할이었어요. 따라가는 역할이었는데 카빙 스키가 생겨남으로써 안쪽 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경각을 많이 잡아주면서. 그래서 이제 스키에서 바깥발과 안쪽 발의 역할을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바깥발은 주로 이제 자동차를 얘기하면 이제 엔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진의 역할. 그렇죠. 엔진의 역할에서 실제로 어떤 턴을 하는 발이라 보시면 되고요. 안쪽 발은 이제, 그렇죠, 핸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핸들. 자동차 핸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이제 약간 밸런스를 잡아주는 발인데요. 내경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쪽 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쪽 발을 잘 사용하셔야지만, 물론 기본은 바깥발이에요. 하지만 안쪽 발을 잘 사용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카빙 스키에 맞는 움직임이 잘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카빙 스키의 회전성을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한 회전이 많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중력을 이용한 회전이란 건 뭐냐면은 중력이라든가 낙하력을 이용한 회전은 여기 저희의 무게 중심이 있어요. 이 무게 중심을 회전 전반부의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스키보다 지지점보다 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이 무게 중심점이 중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스키가 저절로 이 무게 중심점을 따라오는 힘이 생기게, 낙하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회전 전반부에 본인이 눌러서 스키를 가속시키는 게 아니라 회전 전반부에 그렇죠. 중심점이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스키가 중심점을 따라오려는 힘, 그렇죠. 중력에 의한 활주가 바로 그렇죠. 시작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중력을 의한 활주를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회전 전반부부터 조금 더 몸을 그렇죠. 중심을 적극적으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서 약간 내경각을 많이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회전 전반부에. 그렇게 되려면 안쪽 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어드밴스드한 회전, 그렇죠. 급사면이라든가 속도가 빠른, 그렇죠. 혹은 깊은 회전에서는 안쪽 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업을 하시면서도 그렇죠. 어느 정도 회전 전반부의 안쪽 발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게 됐고요. 첫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안쪽 발로 회전이 이제 회전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스키가 사이드 컷이 깊어지게 되면요. 자, 턴 후반부에 자꾸 이 스키가 그렇죠. 특히 회전 스키 같은 경우는 사이드 컷이 크기 때문에 사이드 컷이 그렇죠.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드 컷이 보면 크기 때문에 산 위로 말려 올라가는 힘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을 그렇죠. 다시 이 면이 지금 보면 제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어요. 턴 마지막에 끝났죠. 그러면 이 스키는 그렇죠. 계속 위로 말려 올라가려는 힘이 생겨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음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안쪽 발, 다음 턴의 안쪽 발, 이전 턴의 바깥 발을 그렇죠. 이 면을 아래쪽으로 바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릴리스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릴리스를 그렇죠. 만약에 이 면이 릴리스가 안 되고 이 발만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이 스키는 계속 산 위로 말려 올라가는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전을 위한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키를 스무스하게 다음 턴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면은 이 스키의 면을 그렇죠. 이전 회전의 그렇죠. 바깥발 저의 그렇죠. 우회전의 왼발의 면을 아래쪽으로 바꿔줘서 아웃 에지 그렇죠. 약간 바깥쪽 발로 바깥쪽 엣지로 바꿔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풀어주려면 여기서 몸을 이렇게 꺾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몸에 너무 많은 무리가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처음 회전 전반부터 앵귤레이션을 과도하게 잡게 되면은 어드밴스한 회전에서 속도가 빠르거나 경사가 세거나 혹은 깊은 턴에서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효율적인 회전이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깥발에서 안쪽발로, 바깥발에서 이제 이 발이 안쪽발이 되는 거죠. 안쪽발로 거쳐서 다시 바깥발로 가는 회전은 주로 어드밴스드한 회전에서 그렇죠. 외력을 많이 받는 그렇죠. 속도가 빠르거나 경사가 세거나 회전이 깊은 회전에서 자 턴이 끝나고 약간 이발, 자 이전 턴의 바깥발, 저의 왼발이 약간 안쪽발이 될 때 살짝 업을 시작을 요 발로 시작해서 바로 바깥발로 가는 그렇죠. 약간 그렇죠. 시간차를 두고 안쪽발을 살짝 사용하는 그 정도 의미에서 그렇죠. 의미이지만은 카빙 스키 특성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안쪽발의 활용이라든가 혹은 이전 턴의 안쪽발의 에지의 릴리스를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키를 잘 타면 잘 탈수록 바깥발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쪽발을 잘 활용하고 그렇죠. 안쪽발을 잘 활용해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엣지를 릴리스 시켜야지만 회전 전반부터 여러분들이 그렇죠. 내경각을 만들면서 그렇죠. 자기 힘이 아닌 내력이 아닌 외력과 중력 혹은 낙하력을 이용해서 스키를 그렇죠. 계속 가속을 시키거나 혹은 그렇죠. 낙하를 시켜주는 그런 어드밴스드한 기술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기술을 잘 활용할 수 바깥발에서 안쪽발을 거쳤다 바깥발로 가는 그렇죠. 이런 이제 연습은 여러 가지 좋은 연습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연습을 보면 이제 그루니겐 턴이라고 있어요. 그루니겐 턴. 옛날에 이제 미카엘 폰 그루니겐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이제 알파인 레이서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을 따서 그루니겐 턴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영어권에서는 화이트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턴이 끝나고 바깥발로 끝나고 이 발이 안쪽 발을 넘어가서 풀라인에서 그래서 풀라인까지 안쪽 발로 갔다가 풀라인에서 이 발로 바꿔줘서 다시 자 안쪽 발 그쵸 들어주고요. 갔다가 다시 이 발이 다시 안쪽 발로 넘어가서 풀라인까지 가고요. 가서 쭉 갔다가 다시 풀라인에서 엣지를 발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안쪽 발로 가는. 이게 이제 그루니겐 턴 혹은 이제 영어권에서는 화이트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더 안쪽 발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속도도 있어야 되고 경사도 있는 데서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에 항상 유의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속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카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안전에 주의하면서. 자, 안쪽 발을 들어주고요. 자, 요게 이제 풀라인까지 넘어가지고, 풀라인 바꿔주고. 그렇죠. 다시 풀라인까지 넘어가주고, 바꿔주고. 하나. 다시 풀라인에서 넘겨주고, 바꿔주고. 여기서 다시 안쪽 발로 넘겨주고, 바꿔주고. 조금 넘겨서 바꿔주고. 다시 안쪽 발까지 가지고, 아웃엣지 가서 넘겨주고. 가서 넘기고. 다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넘겨주고. 다시 와서 넘겨주고. 와서 넘겨주고.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뭐 그루니겐 턴,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사실 뭐 그루니겐 턴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명칭은 옛날에 이제 사토 히사야 비도에서 이제 상당히 유명한 뭐 일본 대머니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비디오를 내면서 이제 이 턴을 그루니겐 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그루니겐 턴이라고 이름을 좀 많이 부르고요. 사실은 이제 영어권에서는 되게 유명한 스키 레이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마이어 형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1980년대 월드컵에서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태어난 이제 스키장이 바로 화이트 패스 스키장이에요. 미국에 있는 스키장.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쵸. 이 사람들의 어떤 기술의 어떤 모토가 됐던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화이트 패스 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어려운 연습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드밴스단 회전에서, 그쵸. 바깥발에서 안쪽발 살짝 거쳤다가 바깥발로 가는 거죠. 길게 가면 안 돼요. 안쪽발 너무 길게 가시면 잘못하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뭐 지금은 연습이니까 좀 안쪽발을 길게 넘어간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타실 때 안쪽발을 길게 가면 잘못하면 그렇죠. 예, 밸런스가 깨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연습들을 이제 활용해서 실제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연습에서는 극단적으로 바깥발에서 바깥발 이렇게 갔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싣고 있는 거는 카빙 스키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에서 극단적으로 바깥발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안쪽발을 활용하는, 그렇죠. 제가 보여드렸던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가는 어떤 그런 전환 방법과 그리고 바깥발에서 안쪽발을 거쳐서 가는 전환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약간 비율을 좀 바꿔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내려가면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가는 느낌으로 가져올게요. 자, 바깥발에서 다시 바깥발로 가서 자, 가는 방법이죠. 베이직한 회전인 거죠. 바깥발로 보시고요. 다시 바깥발로 바깥발에서 다시 오른발로, 그렇죠. 오른발로 회전을 마무리하고 다시 왼발로 업하고 다시 턴 가고요. 다시 오른발로 업하고 회전을 가고 다시 자 왼발로 업, 그렇죠. 자, 사실은 이제 카빙스키의 성능보다는 저의 어떤 그렇죠 조작이라든가 피보팅 조작이라든가 하중에 의해서 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조작을 바꿔서 자, 바깥발에서 안쪽 발로 거쳐서 바깥발로 가고요. 바깥발에서 안쪽 발로 거쳐서 자, 조금 더 속도를 내보면 안쪽 발로 거쳐서 왼발에서 왼발의 안쪽으로 갔다가 오른발에서 안쪽으로 갔다가 왼발 안쪽으로 갔다가 자, 조금 더 어드밴스한 회전인 거죠. 다시 여기서 왼발 갔다가 오른발이 바깥발에서 안쪽발로 갔다가 왼발에서 안쪽발 갔다가 오른발에서 안쪽발 갔다가 그렇죠. 왼발에서 안쪽발 갔다가 다시 갔다가 그렇죠.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턴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바깥발에서 안쪽발을 거쳤다 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이분법처럼 극단적으로 나눠서 난 이번에 뭐 베이직이니까 무조건 바깥발에서 바깥발로 탈 거야. 혹은 난 이번에 어드밴스드하게 탈 거니까 바깥발에서 안쪽발 거쳤다 바깥발 갈 거야. 이런 어떤 이분법보다는 스키 기술이라는 게 적절하게 믹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조금 베이직이다 그러면 바깥발에서 약간 바깥발 느낌으로 약간 비율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약간 어드밴스드 느낌이다 그러면 바깥발에서 살짝 안쪽발 거쳤다 바깥발 가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 섞어서 하실 줄 알아야지만 기술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기술을 얼마만큼 폭넓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기술을 나누지 마시고 적절하게 섞어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키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습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사항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번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강습이 너무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또 좋은 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스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